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황진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진이라는 이름 종종 들어보셨죠? 연속극에도 많이 나왔고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황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 전기의 기생인데 용모가 출중하고 시서와 음률에 뛰어났던 개성의 기생입니다.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삼절로 불리기도 하죠. 본명은 황진, 기명은 명월입니다. 기명은 기생 이름이다, 그런 뜻이죠. 황진이의 전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사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 사료인 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통의 자료는 비교적 많은 반면에 각양각색으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또 너무나 신비화시킨 흔적이 많아서 그 진실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황진이 출생에 관해서는 황진사의 첩이 낳은 딸이라고도 하고 또 맹인의 딸이라고도 전합니다. 황진사의 첩이 낳은 딸로 다른 기록이 숫자적으로는 우세하지만 기생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맹인의 딸로 태어났다는 설이 오히려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황진이가 15살 때 어느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상사병에 걸렸고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결국 동네 총각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상여를 옮기는데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진이가 나와서 관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고 나서야 상여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진이는 자신이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기생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기생에 투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뒤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조, 서예, 그림에 모두 능통한 초특급 기생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유명한 문인 학자들과 교류했고 어느 정도 사회와 남자들에 대한 반항적인 사고가 있었던 듯 합니다. 오랫동안 면벽 수행을 하면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던 천마산의 지족선사를 유혹해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면벽 수행을 보시겠습니다. 면벽 수행. 벽을 보고 수행을 한다. 수행은 몸을 닦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벽을 보면서 몸을 닦는다, 수행을 한다, 이런 뜻인데 면벽 수행은 직접 벽을 마주하여 좌선하거나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굳건한 벽처럼 번뇌와 망상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단정한 자세가 되어서 자선하는 불교 수행법입니다. 파괴를 보시겠습니다. 깨뜨릴 파, 경계할 개, 또 재개할 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파괴라고 하는데 이 파괴는 불교에서 계를 받은 사람이 계율을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또 벽계수가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단장을 한 뒤 말을 타고 벽계수의 가는 길 앞에 나타나서 정산리 벽계수야 하고 시작되는 시조를 읊자 벽계수가 놀라며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시인 소세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세양은 조선 전기에 문과에 급제하고 형조 판서, 호조 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소세양이 황진이와 30일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 연애를 요청했지만 30일 후 헤어질 때 소세양이 사랑 앞에 무너졌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벽계소와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뒤 송도에서 유명한 학자였던 서경덕에게 찾아가서 서경덕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서경덕은 조선시대의 학자입니다. 스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연구하면서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제자 양성에만 일생을 바쳤던 훌륭한 학자이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서경덕은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서경덕에게 감탄한 황진이는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검은고와 술과 안주를 가지고 그를 자주 방문해서 당시를 정교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당나라 당시시. 이 당시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황진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용모가 출중하며 뛰어난 총명과 민감한 예술적 재능을 갖추어 그에 대한 일화가 수없이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